모공 자체가 있으면 좀 늙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피부톤도 좀 더 어두워져 보일 수도 있고, 화장 같은 거 할 때 많이 낀다고 불편하다고들 하세요. 나에 맞는 관리를 한다면은 모공은 충분히 줄어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실은 만병통치약이기는 해요. 얘는 사실 모공에는 필수 불가격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꾸준히 쓰다 보면은 내가 이제 동창회 나갔을 때 남들보다 이제 피부 결이 더 좋고 조금 더 덜 늙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입니다. 충분히 있으면 피부 장벽이 또 이렇게 튼튼하게 있으니까 모공이 빨리 호전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같은 경우에도 모공에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원장님도 모공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아직도 모공은 계속 고민하고 있죠. 특히 앞볼 이런 쪽이나 코 이런 쪽에. 저도 옛날에 여드름이 좀 났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 병원에 모공 때문에 고민해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좀 많은 편인가요? 모공 때문에 좀 치료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모공은 치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모공 자체가 있으면 좀 늙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깐 달걀 도자기처럼 된 그런 피부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피부고, 오렌지처럼 뻥뻥뻥 있는 피부가 사람들이 탈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피부이기 때문에 모공은 기본적으로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기본 개념인 것 같기는 해요. 혹시 그럼 그 모공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모공이 뭔지 좀 정확히 알아야 그거가 잘 될 것 같아요. 혹시 모공이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모공은 우리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뿌리가 있고 여기가 바로 모공이에요. 바로 털이 나 있는 구멍. 그 털구멍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공인데, 이 모공에 털만 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피지가 이렇게 같이 나는 피지샘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가 이 털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모공 사이즈가 크게 되려면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털 때문에 더 눈에 띄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지가 분비가 이제 많으면은 모공이 더 많이 넓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피지가 모공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은 피지수가 되게 많으면은 이 피지가 많으니까 나는 그냥 계속 넓혀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댐이 열리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피지가 홍수가 나면은 열어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공이 계속 오랫동안 열려져 있다 보면은 모공 자체가 좀 탄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넓은 채로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피부의 탄력 때문이에요. 모공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동그란 모공이 있고 사선으로 된 모공이 있어요. 동그란 모공은 좀 젊을 때 진짜 피지만 나오기 위해서 이제 넓어진 그런 모공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어진 거고, 얘는 넓어지기도 넓어지지만 처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피부가 처지면서 이런 앞볼이라든지 이런 데에 모공 자체가 이렇게 길게 타원형으로 늘어지는, 탄력이 떨어지면은 모공도 더 커진다. 그럼 이렇게 모공이 늘어나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피부 결이 울퉁불퉁해 보이니까 피부톤도 좀 더 어두워져 보일 수도 있고, 피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화장 같은 거 할 때 많이 낀다고 좀 불편하다고들 하세요. 화장이 또 많이 끼니까 좀 더 세안을 과도하게 하게 되고, 이게 과도한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가 또 민감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홈케어로 모공을 줄이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공이 생기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원인 중에 집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중에 뭐일 것 같으세요, PD님? 털? 맞아요. 털은 집에서 아무리 가정용 제모기를 쓴다고 해도 얼굴 쪽을 제모를 할 수는 없고 이러니까 털 자체를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탄력을 높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이제 피지 분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춘기가 됐을 때 피지 분비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막 여드름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건 이제 호르몬 때문이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사실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성인기에 계속 생기는 여드름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피지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피지 불균형이 또 모공까지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피지 불균형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잠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지 분비가 좀 많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 같은 걸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피지 분비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밤에 잠을 많이 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피부에 리듬이 있거든요. 그 리듬에 의해서 우리 피지 분비도 이제 움직이는 건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밤낮이 바뀌는
눌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피지 분비에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고, 잠도 충분하게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상 주무셔야지 이제 피부도 재생을 하고 피지 분비도 이제 균형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몸에서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피지 분비가 또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는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먹는 음식들 중에 피지를 많이 일으키는 기름진 음식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피지랑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너무 단 음식이라든지 유제품들 많이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도 피지 분비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 좋은 야채, 그런 것들이 이제 피지 분비에 좋기도 하고 여드름에도 좋고,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집에서 또 자가 관리를 좀 해주시면은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레티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비타민 A 유도체. 이 레티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부과에서는 만병통치약이기는 해요. 피지 분비도 줄여주고 콜라겐 생성을 계속 촉진시키니까 피부 탄력도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어서, 얘는 사실 모공에는 필수 불가격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피부가 좀 건조하다든지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조금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티놀을 무턱대고 쓰면 또 좀 자극이 될 수는 있거든요. 자극이 되면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A 유도체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연고도 있고 화장품 성분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는 뭐 아다팔렌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용량이 좀 높으니까 좀 자극이 좀 심할 수는 있거든요. 써봤는데 괜찮으신 분들은 그런 전문 의약품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까지 좀 자극되는 것까지 쓰기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비타민 A 유도체인 뭐 레티놀이나 레티날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닥터 디퍼런트의 레티날 2% 크림, 아니면 아이오페에서 나오는 이제 레티놀 세럼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럼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레티놀 제품을 사용할 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보통 밤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레티놀 자체가 이제 햇빛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낮에 바른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밤에 사용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 단계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자극이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매일 바르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뭐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괜찮으면 뭐 일주일에 3번,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려가면서 바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3년, 5년 꾸준히 쓰다 보면은 내가 이제 동창회 나갔을 때 남들보다 이제 피부 결이 더 좋고 조금 더 덜 늙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티놀은 꾸준하게 써야지만 그 레티놀의 진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두 번째가 레티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수분입니다. 피부 탄력이 이제 많이 저하되면은 쪼그라든 사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과가 이제 수분이 빠지면 되게 쪼글쪼글해지잖아요. 피부가 그런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공도 더 깊어 보이고. 그럼 그 수분을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수분 크림 잘 쓰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수분 공급을 해주는 여러 가지 수분 크림 열심히 바르고 수분 세럼 바르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 크림을 고를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 그리고 두 번째는 세콜지. 왜냐하면 수분 크림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진짜로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런 수분 공급을 위해서는 사실 히알루론산 제품이 제일 좋은 이유가, 히알루론산이 거의 자기 분자량의 1000배나 되는 정도의 물을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요. 몇 개가 안 들어가도 그 안에서 물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 그리고 세콜지는 피부 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 세콜지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거든요. 피부 겉에 있는 각질 세포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데, 이 각질 세포들을 잘 붙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콜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콜지가 충분히 있으면 피부 장벽이 또 이렇게 튼튼하게 있으니까 이미 공급한 수분도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게 잘 막을 수가 있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토베리어 크림을 쓰고 있고요. 수분 크림 바를 때는 충분한 양을 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바르지 못하면 그 효과를 보실 수도 없고, 충분히 바르지도 않았는데 나 수분 크림 열심히 발랐으니까 하면서 안 좋은 거에 더 노출을 많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수분 크림 양은 충분히. 근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법들은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맞아요. 3년 이렇게 장기간에 꾸준히. 걸쳐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뭔가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원하는데, 혹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시술을 같이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가지가 모공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 털부터 갈게요. 모공 안에 털이 좀 많이 굵게 있거나 잔털이 막 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것 때문에도 모공이 더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얼굴 제모를 해주시면은 효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제모 레이저들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젠틀맥스 프로라는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젠틀맥스 프로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사실 되게 안전해요. 그 다음에 효과가 되게 빨라요. 보통 털 제모는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털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털은 우리가 생장기에 있는 털이고, 또 동면을 자고 있는 털들이 있어요. 휴지기, 탈락기에 있는 애들. 걔네들은 또 한참 시간이 있다가 다시 돋아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제 걔네들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한 달 간격, 2달 간격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돋아나 있는 이 새싹 같은 털들을 깨끗하게 잘 없애야지만 효과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또 휴지기, 탈락기 들어갔을 때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났을 때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치료 효과가 가장 높은 게 저는 젠틀맥스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제모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얼굴이 많이 탔을 때 그럴 때는 제모를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털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까만 부분을 다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레이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이제 색소가 많이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도 딱지가 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얼굴이 많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 제모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피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피지 조절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드름 환자분들이 드시는 맞아요. 네. 비타민 A 유도체인데, 보통 로아큐탄이라고 불리는 이런 약이 피지 분비를 진짜 많이 억제를 해주거든요. 피지 분비뿐만 아니라 침샘도 좀 억제를 하고, 땀샘도 억제를 하고, 온몸에서 나는 이제 물이란 물은 다 줄여주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피지가 분비가 너무 많아서 이제 동그란 그런 모공인 분들한테는 이 약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약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또 빨리 감소를 하니까 쉽다면 쉬운데, 이 약을 또 평생 먹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로아큐탄이라는 약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피 검사를 계속 해가면서 전문의랑 상담을 해서 복용을 하셔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 분비 또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피지 분비를 줄일 수 있는 레이저도 있어요. 스무스빔, 예전에 유명했던 레이저라든지, 최근에는 뭐 네오빔, 아니면 골드 PTT라고 골드 입자를 얼굴에 바르면은 그 입자가 피지선에 가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맺혀 있거든요. 그럼 그 맺혀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빵 때리면은 그 부분에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를 하게 되면서 피지선을 좀 파괴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드 PTT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니들 고주파라고 해서 바늘이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바늘 안쪽에 끝에 이제 고주파가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그걸 이제 피부에다가 계속 레이저를 해주면은 안쪽에 깊이 피지선이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서 피지선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이 많이 심하지 않고 이제 모공이라든지 피지 분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저용량을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알 이하,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정도 복용을 해도 효과적이거든요. 최소한 2-3개월 정도 복용을 하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약을 복용이 끊으면은 피지 분비는 다시 서서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자가 관리라든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이라든지 병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공에 생기는 원인 중에 세 번째, 제가 탄력 감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공들은 대부분 이제 동그란 원형보다는 좀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겨있는 모공들이 많고,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 30대 이후에서부터 좀 나타나요. 이런 분들은 바로 탄력 감소형 모공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탄력이 감소해서 우리 피부가 많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층층이 치료를 하는 개념으로 하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모공은 사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털집이 이 아래쪽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느슨해지면은 이 위에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까지 같이 치료를 해주셔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층층이 이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깊은 층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니들 타입 고주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바늘 자체가 되게 깊이 들어가요. 조금 더 깊은 층에 이제 치료를 해줄 수가 있고, 이 층에는 저는 이제 니들 타입 고주파 치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층에는 요즘에 이제 피코 레이저 많이 들어보셨죠? 피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약간 비누방울 같이 방울방울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프락셀이라는 레이저가 있죠. 걔 같은 경우는 표면 치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층을 같이 치료를 해주시면은 탄력 증대에 도움이 되고 모공이 빨리 호전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가해주는 레이저로 이제 콜라겐을 합성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또 스킨 보톡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모공에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즉각적으로.
주로. 왜냐하면 피부에 있는 피지샘도 일시적으로 조금 감소하는 역할도 있고 피부 표면에 있는 그 근육들을 좀 수축시켜서 넓어져 있는 모공을 조금 덜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서 급하게 이제 빠른 효과를 원한다든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킨보톡스를 같이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의 콜라겐 합성이 조금 더디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콜라겐 부스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주베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은 좀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공이 사실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생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좀 그 가지고 있는 모공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공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모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 원인, 털이 나서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아서 모공이 넓어져 있는 경우, 탄력이 감소해서 이제 모공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타입인지 잘 알고 나에 맞는 관리를 한다면은 모공은 충분히 많이 줄어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공 때문에 많이 고민이셨던 분들이나 모공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